저는 향원 약초사당 훈장 호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 소개를 드리면서 이 약초에 대한 이 상식적인 얘기를 앞으로 하고자 하여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약초, 이 한약을 생업으로 하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 뭐 5-6살 때도 약초 그 밭이라든지 약초 창고 이런 데서 이제 자라났죠. 지금 애들은 뭐 초등학교로 들어가기 전에 영어학원이나 이런 데를 다니지만 그때는 이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국민학교를 들어가기 전에는 저희가 보통 천자문을 많이들 가르치셨습니다. 할아버지나 아버님을 통해서 이제 천자문을 배웠죠. 저는 천자문을 배울 때 양이름을 쓰는 것을 같이 이렇게 배워서 그 당시도 이제 감초, 뭐 당기, 천공 이런 것들 붓글씨를 같이 써왔습니다. 제 나이가 이제 60이 넘다 보니까 60대 후반이 되다 보니까 제가 약초와 살아온 시간도 거의 60여 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초에 대해서 좀 경험이 많은 편이죠. 약초라는 것이 이제 모든 식물은 이 발아에서부터 심어서 싹이 트는 것부터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또 잎이 떨어져서 이제 수확을 하는 이런 과정도 있고 이제 이 고정적인 나무에서 이제 열매도 있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제 초근 목피 열매와 이제 씨앗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대자연 속에 있는 식물이 뭐 몇만 가지가 된다고 하죠. 정확한 숫자는 뭐 아는 분은 안 돕겠죠. 그 대자연 속에 있는 그 식물 중에서 약이 안 되는 식물이 거의 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약초의 숫자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 또한 약초를 60여 년 이 약초와 함께 살아왔지만 약초를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약 1000여 가지 이상은 될 겁니다. 1000여 가지 정도.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약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유태인 속담을 보면은 재산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는 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는 것은 모두를 버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젊은 날에 혈기왕성해서 혈기왕성하게 살아갈 때는 건강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다가 나이가 어느덧 들다 보면 가장 소중한 것이 우리 건강이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우리가 이제 그 식과 약은 동근이라고 하죠. 뿌리가 같다. 우리는 이제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찾기 위해서 좋은 음식 또는 좋은 약재를 많이 찾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약초에 대한 진짜와 가짜라는 말씀을부터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귀한 물건을 누가 구입을 했다든지 뭐 하면 그게 진짜냐 이렇게 확인을 하려고 이렇게 물어보는 지인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오래전에는 금을 얘기할 때 순금 100%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또 이제 순금 99.99%. 물론 100%라는 말보다는 99.99가 0.01%가 적은데도 아마 그 신뢰감은 더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약초에도 이제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진짜가 있는 물건은 가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진짜가 있으면은. 근데 진짜가 없다라면 가짜가 없겠지요. 우리가 이제 신앙 쪽으로 간다면 진짜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짜 하느님을 사칭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진짜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짜 부처님, 진짜 이제 부처님을 칭하는 그런 가짜 부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이로 올해 중국 그 진나라 때 그 진시황도 그 불루초를 찾아 헤맸다는 건 뭐 누구나 다
거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진시황도 결국은 블루초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왜 못 찾았냐? 블루초는 없기 때문에 못 찾은 겁니다. 세상에 그 블루초가 있었다면 뭐 진시황이 지금까지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는 모르겠지만은 블루초는 없습니다. 근데 그 블루초는 없는데 좋은 약재를 먹으면 그 노화를 좀 방지부드면 좀 저기 기간을 좀 뭐 줄이고 더 건강하게 살고 이런 방법은 있겠지요. 근데 요즘 시중 건강 식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은 참으로 좀 안타까울 정도의 광고들이 많이 난무하는 것 같습니다. 블루치 이상의 광고가 있고, 또한 요즘은 사람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암 환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또 얘기하는 거 보면 항암제 아닌 약제가 없을 정도로다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들의 아픈 마음이라든지 심정을 안다라면 그런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 저는 앞으로 이 약재를 상식에 맞는, 상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원칙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상식. 이게 상식이라는 걸 뭘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쌀 한 수저를 밥을 한다면 그 밥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뭐 한 수저는 좀 넘겠죠. 한 수저 반이 되든지 이제 밥이 되면 한 두 수저 밥이 되겠죠. 이제 물이 들어가고 이제 밥이 되니까. 근데 요즘 광고나 이런 걸 보면은 한 수저로다가 밥을 했는데 10그릇이 나오는 이런 게 많습니다. 상식이 맞지 않는 거죠. 상식이 맞지 않는 거죠. 지면 신문이나 이런 데 이제 광고에 대한 가격은 제 액수는 잘 모르겠는데, 뭐 한 칼라로다 전면 광고를 하면 뭐 얼마 몇천만 원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광고를 모르는데, 근데 뭐 300병 한도 내에서 뭐 선착순 10만 원. 그럼 그 300명의 선착순으로다가 10만 원씩 판다 하면은 3천만 원이 되겠죠. 3천만 원. 네, 3천만 원. 근데 광고비가 3천여만 원이 된다라면 이게 상식이 맞는 약재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프로를 만들어서 이 방송을 한다는 것은 참 한편으로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공자님께서는 나이 40이면 부록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이겠죠. 부록이요. 나이 50이면 지천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이 나를 태어나게 한 것은 무슨 뜻이 있을 거란 말씀이고, 60이면 이순이라고 했습니다. 기가 순해져서 무슨 말을 누가 하든 간에 거기에 노여하거나 거기에 현혹돼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저는 부록과 지천명과 이순이 한 번에 온 것 같습니다. 이제 나이 60이 넘다 보니까 그런 유혹이라든지 그런 뭐 이런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을 떨쳐버리고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을 이 많은 소비자 우리 국민들이 이 자체를 좀 알고 상식적인 선에서 앞으로 이 건강식품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 구입을 해가지고 가정과 또 개인이 건강해서 이 사회가 좀 보다 좀 건강하고 행복한 이런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용기를 내서 제가 이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방송을 하는 중에는 약이 안 되는 식품과 이 초목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 화단
산책만 나가도 수많은 약재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약재 하나하나를 이 설명을 하는 이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요즘 산책도 많이 하시고, 요즘은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좀 많이 밖에 활동들을 적게 하시는데, 등산을 하신다든지 하면, 이것도 그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 호원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이게 약이라구나. 이것도 약이라구나. 이게 향나무에 제사 지낼 때만 쓰는 건 줄 알았더니 이것도 자단향이라는 약이었구나. 이것도 측백력도 이게 약이었구나. 이런 것을 지인들과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즐기는 시간도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향원 약초소당 훈장 호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